더 뉴 XM6입니다. 외관에서의 큰 차이점은 없고요. 그릴의 디테일이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에서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드디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낮에 보더라도 그 모습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헤드램프 부분만 지금 부품으로 나와 있어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LED 매트릭스 비전이라고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 개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데 각각 저는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서는 프로젝션 타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MFR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라이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헤드램프가 좌우에 각각 상향등에 18개 LED, 하향등에 5개의 멀티 LED가 포함되어 있어서 총 46개의 LED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간의 시야가 정말 궁금한데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단부의 DRL은 그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렇게 무빙 타입으로 변화가 됐고요. 또 프론트 스커트의 디자인도 살짝 바뀌면서 크롬으로 길게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측면은 약간의 고급감을 더해주면서 또 안정감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직렬 4기통 터보 직분사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332cc고요. 최고 출력은 156마력, 토크는 26.5입니다.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부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휠인데요. 휠은 지금 저는 18인치 사양을 시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8이고요. 원래부터 이 측면의 바디 라인이나 전체적인 프로포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준수한 모습 좋습니다. 후측면에서는 테일램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요. 크롬 가니쉬가 상단에 덧대졌고 기존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던 방향지시등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무빙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라인들은 여전히 멋스러운 느낌 좋고요. 후면부 바디 라인도 좋습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이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조금은 아쉬웠던 테일램프, 예를 들면 처음 나왔을 땐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페이스리프트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시장에 데뷔하게 되네요. 실내는 변화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 드디어 이 센터 터널 측면에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컵홀더 테두리에도 드디어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좀 커진 게 보이죠?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클러스터는 10.25인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XM3라든가 캡처에서 좋은 모습으로 봤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 여전하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의 소음이나 진동 수준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무엇보다도 이 클러스터의 변화가 차량의 어떤 등급 또는 약간 세련된 느낌,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변화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마이센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모드는 스포츠인데 살짝 시간이 걸립니다. 이쁘죠? 그리고 컴포트, 끝으로 에코 모드. 모드 간의 편차도 조금 재미있게 셋업이 되어 있고요. 시각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ADAS가 확연하게 좋아졌는데요. 특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레인 센터링,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완연한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조향 보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운전의 편의, 안정성을 확실히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VN도 9.3인치인가요? 세로 타입으로 바뀌었고 이 AVN 역시 XM3라든가 캡처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내비게이션이 너무 사용하기 편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인정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르노 삼성이 잘 대응을 해주고 있네요. 그 아래쪽으로 드디어 공조장치에 물리 버튼이 생겼습니다. 온도 조절은 이쪽에서 이렇게 해주고 에어컨을 온오프 하는 거, 그러니까 푸시 타입도 있고 이 돌리는 다이얼하고 푸시 타입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 디스플레이까지 해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람의 색이 이쪽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디어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됐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와트수도 높기 때문에 경쟁사의 차량들에 비해서 스마트폰 충전 속도가 빠릅니다. 센터 터널의 높이 이전부터 나쁘지 않았고요. 이쪽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화된 점은 분명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봅니다.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각각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통풍 시트를 2단으로 했을 때는 조금 소음이 있는 편이에요. 뒤쪽으로 마이센스 자리하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가 좀 커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테두리에 앰비언트 라이트 살짝 적용을 해준 부분도 소비자의 선호도가 좀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하단에 길게 쭉 뻗어나가는 앰비언트 라이트 느낌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큰 변화가 없고요. 이 정도를 실내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뉴 XM6 TC260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1.3L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요. 156마력에 토크가 26.5라서 배기량을 생각을 하고 타면 1.3이 이렇게 힘이 좋을 수 있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게트락의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는데 파워의 손실률이 적고 반응이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도 더해주면서 글쎄요, 이 차를 배기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후 2.0 엔진과 비교를 해봐도 크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악셀의 반응 그리고 차량의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후륜의 토션빔 서스펜션인데요. 토션빔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멀티링크랑은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AM링크를 걷어내고 지금 오리지널 토션빔에다가 하이드로 부시라고 해서 부시 자체를 조금 더 크고 그 자유도를 높여놨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한된 시승이라 해서 일단 앞자리에서만 운전을 해보고 있지만 뒤가 조금 더 유연하게 따라 돌아오는 그런 느낌들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보들보들해졌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AM링크를 놓고 내려놓고 지금 오리지널 토션빔에다가 하이드로 부시랑 오일 댐퍼의 그 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꿔줬는데요. 그런 측면은 국내 도로 여건에 조금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국도 구간에서 와인딩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도로를 한번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자체도 일단 R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R타입하고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잘 돌아나가고 조금 더 정직하고 날렵한 느낌들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토크를 딱 높여놓고 높여져 있는 상태에서 기어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어떤 운전의 재미, 그 다음에 답답한 느낌들이 많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속 100km는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750, 17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배기량을 감안을 해보면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연비 측면이라든가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도 분명히 유리한 것 같고요. 이전 SM6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진동이랑 특히 소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바닥이라든가 이 A필러 쪽에도 여러 포인트의 소음 진동 대책, 특히 이 방음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데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딱 탔을 때 조용해졌다, 조용하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터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시켜서 킥다운을 살짝 해볼게요. 이게 배기음이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더 배가 되는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회전 질감이 굉장히 마일드하고요. 수동 모드에서도 좀 빠릿빠릿한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는 시종일관 조용하게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그 운전의 재미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토션빔, 뒤쪽에 토션빔은 AM링크를 걷어내고 전통적인 오리지널 토션빔에다가 하이드로 부시를 적용을 하고 댐핑 컨트롤을 해주는 오일이 들고 날고 하는 그 통로를 조금 다르게 개조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도가 높아졌다 그럴까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토션빔이 멀티링크보다 조금은 그 자유도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기존의 AM링크에 비교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직진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나쁘지 않고요.
운전을 할 때는 적어도 뒤쪽이 토션빔인지 멀티링크인지 크게 거슬리거나 이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팅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도 제가 조금 느껴봤는데 고속도로에서 달려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점이 조금 더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드 간의 편차가 이 비주얼하게 보여주는 것도 시각적으로 좀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스티어링부터 악셀이 약간 단단해지면서 엔진의 어떤 사운드적인 측면도 조금 더 부스트업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느낌은 국내 소비자분들이 하나의 차량을 가지고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조금 좀 스포티하게 몰아붙여 보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요구들을 잘 맞춰주기 위한 대응 같습니다.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기존의 약점으로 있던 부분이 바로 이 ADAS, 그러니까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도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비교적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까지는 아니지만은 레인 센터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가운데로 딱 맞춰주는 느낌이 운전자가 안전하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세 컨트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좌측으로 조금 좀 붓거나 우측으로 조금 좀 붓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이 센터링 중앙으로 차를 안정적으로 쭉 유지시켜주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유지 시간이 좀 짧네요.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법규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좀 자제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차선 유지 보조, 레인 센터링 기능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에는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러쉬 패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화면에는 조금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어 노브 측면에 센터 터널 좌우측으로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뭇 좀 다른 느낌,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데 여기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좌측의 송풍구 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곳곳에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지금처럼 크루징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봤는데 컴포트 모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6.3까지 연비를 확인했습니다. 공인 연비가 13.9인가요? 13.7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길들이기를 하고 정말 마음먹고 발끝 신고까지 발휘를 한다고 그러면 한 17km까지도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3 TC도 그랬고 1.8 TC, 그러니까 260 TC랑 TC300 이 두 엔진 모두 다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엔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DSG 미션의 그 구조적인 특징, 예를 들면은 저속 구간에서 가다서다를 할 때 약간 울컥울컥 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만 조금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TC300이라는 1.8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한 이런 차량이 등장을 해줬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밌잖아요, 차가.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를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음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요. 고음이나 완전히 저음보다는 중음대가 조금 탄탄하게, 조금 다부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순정 오디오보다는 이렇게 제조사에서 콜라보를 통해서 순정으로 좀 높은 트림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런 옵션들 정도는 부담 없이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미션 반응도 저속에서 구조적인 어떤 특징? 예, 약간 울컥울컥거리는 그런 느낌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빠릿빠릿하면서도 힘의 손실이 적다라는 느낌을 운전자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 터보 엔진이 의외로 또 토크감이 괜찮네요. 그래서 요 1.8 터보 엔진과 습식 7단 듀얼 크러치 미션의 매칭은 듀얼 크러치 미션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팅이 이 정도면은 저는 뭐 일반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딱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봤을 때는 꾸준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와인딩을 즐기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차를 선택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쨌거나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브레이크 튜닝을 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요 정도 TC300 정도를 조금 스포티하게 운전하시는 분들까지는 순정 브레이크로도 크게 답답하거나 불안할 것 같진 않네요. 모두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인데요. 사운드 제너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시켰을 때는 제가 많이 못 달립니다. 예, 지금처럼 우웅 하면서 이 들리는 배기음 비슷하기도 하고, 또 엔진 쪽의 사운드도 조금 부스트업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조금은 스포티한 차량을 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래픽을 좀 재미있게 울긋불긋하게 보여줘서 약간 좀 달리고 있는 차를 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 청각을 또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니까 운전의 재미가 조금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들, 예를 들면 클러스터가 10.25인치 풀 디지털 타입으로 변경이 됐고요. 약간 커졌죠. 세로 타입은 고스란히 유지를 하고 있고 9.3인치 AVN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T맵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떤 인터페이스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길을 찾아주는 것들, 내비게이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구성, 지금 이 클러스터랑 AVN의 구성은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고, XM3라든가 캡처에서 이미 봤던 구성이기도 합니다만은 매칭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가 저는 정말 불만스러웠거든요. 예, 아마 오너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직관적으로 좀 물리키가 있어서 퍽퍽 누르고,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은 더더군다나 좀 빨리빨리 조작을 하고 싶은데 많이 좀 눌러줘야 되고 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측면이나 사용자 편의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왜냐면 구조적으로 유리면에 반사하는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이 진동 같은 것들에 약한데, 글쎄요, 지금 노면 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닌 구간을 뭐 오돌두돌한데 이렇게 가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떨림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장기간 또 시승을 해봐야 되겠지만 짧은 구간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강해졌고 부드러워졌고 편안해졌습니다. 특히 이 편안해진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 예를 들면 클러스터가 바뀌었고요, AVN 드디어 바뀌었고, 그리고 물리키가, 공조장치에 물리키가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뒷좌석 승차감. 토션빔이라고 하면 무조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자유도, 이 정도의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내 도로 환경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일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